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9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경제 관련된 소식은 아니고요. 호주 안보에 관한 소식인데요. 아침에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뉴스가 전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는데요. 항상 탑 뉴스는 코로나 관련 뉴스가 탑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9월 16일 날 아침에 잠수함 사진이 걸린 뉴스가 이렇게 떡하니 이제 올라왔는데요. 프랑스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잠수함 프로젝트가 영국하고 미국 쪽으로 이전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랑스와 같이 진행했던 잠수함 프로젝트가 폐기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바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브리핑이 이제 나오면서 미국, 영국,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3자 안보동맹 오커스를 추진한다라는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16일 날 탑뉴스는 오커스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까지도 지금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비전문가인 제가 전문가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이런 중요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이제 제 구독자님들이라 그러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스콧 모리슨 총리의 트위터입니다. 두 장의 사진과 함께 아침 8시 37분 바이든 대통령의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날렸습니다. 아쿠스의 첫 번째 이니셔티브는 호주 해군에 핵잠수함을 가지고 오는 거고, 그리고 호주 나와바리 친구들을 미래의 아쿠스로 보호하는 거란다 라고 이렇게 트위터를 날리셨어요. 호주 총리가 두 장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얘들아, 이거 봐봐라, 이거. 디자인이 엄청 잘 나왔어, 이게. 그리고 이게 쇠를 가지고 이렇게 라운딩을 치기가 이게 힘들다고. 이게 기술이야, 이게 기술. 이게. 그리고 영국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 날개 이렇게 달린 거 이거 봐라, 이거. 이거 이렇게 포토샵 해가지고 호주 국기 이렇게 딱 달고 다니면은 지금 바다에서 페라리를 지금 몰고 다니는 거라고, 이게. 이런 기분은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좀 되어져요. 바다에서 페라리를 몰고 싶은 호주, 호주 잠수함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호주는 이미 콜린스급으로 알려진 잠수함 함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 콜린스급 잠수함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소음이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려면 잠수함이 조용하게 지나다니면서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소음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위에서 소음이 심한 걸 보니까 호주 잠수함이 지나다니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동영상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텐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호주 잠수함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시간과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과 영국하고의 잠수함 프로젝트는 굉장히 호주한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핵잠수함의 장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핵잠수함은 더 큰 지구력을 지녔고 더 빠르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운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잠수함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행정부 관리는 호주가 향후 20년 동안에 그러한 잠수함을 최대 12개까지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만약에 똑같은 거를 12개밖에는 못 만들어요. 근데 20년 동안에 기술 발전이 안 되기를 바라봅니다. 어쩌면은 잠수함이 친환경으로 바뀔래나 이것도? 아무튼 20년 동안에 12개를 만든다고 하네요. 요 프로젝트만 잘 좀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극초음속 미사일, 사이버 무기, 그리고 새로운 해저 시스템을 포함한 광범위한 새로운 군사 기술에 협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미국이나 영국이 막 핵심 기술을 준다, 호주에. 그러니까 호주 총리의 생각은 여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떡 줄 사람하고 떡 받을 사람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생각은요. 미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훨씬 더 동맹들하고 강화해서 중국을 쏘아붙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인도 태평양이 제대로 좀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굳이 이 동맹에 있어서 일단은 뭐 크게 진전이 없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은 3개국 정부가 호주의 노동력과 훈련 수요, 생산 일정, 안전장치 및 비확산 조약 의무를 결정하기 위해서 18개월간의 협의 기간을 실시할 것, 그러니까 아쿠스를 발표했지만 18개월 동안 일단은 조율을 좀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관리들은 호주에 핵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 기반 시설만 짓는데 벌써 수년이 걸려요. 수년이 걸리는데 연방정부가 추진해서 주정부가 얘기를 좀 들어주고 좀 다른 주는 조금 딴지를 안 걸고 국민들은 또 가만히 있고 이게 좀 갈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미국 관리는 미국이 1958년도 영국과 단 한 번 핵 추진 기술을 공유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것은 솔직히 많은 면에서 우리 정책의 예외 상황입니다. 앞으로 다른 상황에서 이것이 수행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회성으로 봅니다. 일회성입니다. 만약에 추진되면은 단 한 번만 기술 이전을 좀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다 라고 미국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스코머는 막 이거 다 바라고 있는데 이번 아쿠스 협정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뭐 직접적으로는 프랑스가 좀 될 것 같아요. 프랑스 쪽에서도 뉴스가 이제 들리는데요. 호주가 뒤통수를 찔렀다. 미국 주재 프랑스 대사는 호주, 영국, 미국 협정이 파리에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라발그룹은 프랑스 언론에서 이 결정을 정치적이다 라고 묘사하고 호주 프랑스 관계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호주 외교 소식통은 호주와 프랑스의 오랜 관계가 취소된 계약의 부담을 견딜 만큼 충분히 실용적이었다고 호주 파이낸셜 리브에 전했다. 그러니까 프랑스 손절하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손 잡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굉장한 리스크는 있습니다. 일단 프랑스를 등졌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EU에서도 유럽에서도 강력한 위치에 있는 프랑스를 등졌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연합하고 호주와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국하고 미국 쪽에서는 프랑스와 EU를 달래기 위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럽 국가들의 중요한 역할을 환영한다. 특히 프랑스는 필수적인 파트너이며 미국은 프랑스와의 관계에 핵심 가치를 두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격분한 프랑스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BBC에서 프랑스 측 카운터 파트너와 이야기를 했다며 이것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략 차이에 관한 것이 아니다. 프랑스의 실망을 이해한다 라고 했습니다. 월러스 장관은 다만 오커스가 영국의 국방산업에 활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월러스 장관은 또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개발 지원이 핵무기나 중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월러스 장관은 이 협정이 새로운 냉전의 일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냉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비난하면서 새로운 파트너십이 아시아 태평양 해역에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군사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팡위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논평을 요청하면서 국가들은 제3자의 이익을 목표로 하거나 해를 끼치는 배타적인 블록을 구축해서는 안 된다. 특히 냉전 의식과 사상적 편견을 떨쳐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커스가 출범이 되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외교장관이 만나서 협력 강화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CO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지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번 회의에서 이란의 SCO 가입이 결정되면 반미 색채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이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번 협정이 굉장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 큰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스콧 모리슨 총리의 트윗으로 아쿠스가 호주와 호주 주변국들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주변국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신다 아던 총리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호주의 핵 잠수함 함대는 뉴질랜드 해역에서 금지됩니다. 1980년대부터 핵이 없었고 금지령을 완화하는데 우린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해역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저신다 아던 총리는 캐나다와 함께 파이브 아이즈에서 3개국과의 긴밀한 안보 및 정보 관계를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건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두기를 하지만 다른 파이브 아이즈라든지 이런 협력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을 좀 그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하고 캐나다는 약간 좀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 뉴질랜드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수출 관계를 상당히 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는요,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자 상당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인 군비 경쟁과 영내 권력 투쟁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 말은 중국하고 좀 비슷한 내용으로 말을 좀 했네요. 어쨌거나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호주를 때리면 때릴수록 상당히 좋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 다음에 대만 미사일 구매에 한 10조 원 정도의 특별 편성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렸고요. 그리고 한국은 독자 개발한 SLBM 발사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해갖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요격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췄다. 이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이 몇 안 되지만 한국이 해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독자 개발을 했고 이걸 또 성공시켜서 일본에서 좀 놀랬다라는 뉴스가 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정으로 깜짝 놀란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3국의 안보 파트너십에 대해서 통지받지 못했다라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을 못 믿겠다. 우리 독자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전략에서 또 인도 태평양 지역 내에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서 회원국 해군 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1로 대항에 나서서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을 발족을 했는데요. 확실히 요번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 영국, 호주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 동맹 오커스 설립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은 뭐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는 오커스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호주 내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